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이제 2023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을 해고해보고 2024년도 이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23년은 22년에 비해서 물론 이제 과거 뭐 한창 좋을 때보다는 아니지만은 22년보다는 이제 거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많이 하락했고요. 가격이 하락한 거는 뭐 그렇게 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됐습니다. 뭐 금년 내내 뭐 싼 물건 아니면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금매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요. 뭐 주로 이제 거래가가 금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된 가격이 뭐 시가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거래는 많이 늘었지만 가격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이후는 또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뭐 하여튼 이유를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지만은 일단은 금리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금리 부담이 커진 거는 금년 여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랐죠. 최근에는 뭐 이제 정체 상태지만은 하여튼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시장 금리, 실세 금리는 약간 하락세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여튼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부담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금년 여름부터입니다. 저도 대출이 있었는데 사실은 금리가 싸서 안 갚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부터는 금리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갚아버렸는데 하여튼 금리는 작년부터 올랐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자 부담은 금년 여름부터 커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으로 11월 이후 이제 거래가 많이 감소했고요. 또 이제 처음에 금리가 오르면 대부분의 영끌하신 분들도 일단 버텨보자 이렇게 견딥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되면은 견디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매로라도 이제 날리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좀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뭐 빠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부터 빠졌는데 작년 초부터 빠졌죠. 근데 하여튼 실제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주택 보유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그러니까 대출이 많으신 분 기준이죠. 그러니까 금년 여름부터 이제 커진 겁니다. 하여튼 금년은 뭐 거래는 좀 늘었지만 가격은 많이 빠졌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럼 24년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뭐 지금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5.5% 정도 되었는데 요즘은 아주 최근엔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하면 이제 11월 이후 거래가 줄다 보니까 은행도 이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전히 고금리지만 최근에는 약간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내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뭐 그 FRB 파월 의장도 내년에 한 3번쯤 내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연초는 아닐 거고요. 아마 한 4, 5월 정도면 빠르면 늦으면 뭐 한 6, 7월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한 5월 정도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인하한다면 뭐 우리도 따라서 인하할 겁니다. 우리가 인하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물가보다는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하여튼 미국이 인하한다면 우리도 바로바로 인하할 거로 봅니다. 최근에 분양은 또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럼 왜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냐? 그거는 이제 건설회사들이나 시행사들이 과거에 이제 비쌀 때 땅을 사놓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통 이제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고 완공하기까지는 한 4, 5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하기까지도
적어도 1, 2년 걸리고요. 보통은 2, 3년 걸립니다. 근데 과거에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분양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를 내리면 건설회사는 바로 적자가 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시행사와 건설사의 이제 그 뭐 하여튼 이해관계가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일단은 뭐 시공 시행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공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지금은 분양가를 싸게 하기가 어렵고요. 과거에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높게 나오니까 분양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가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분양이 잘 돼야지 이게 이제 선순환을 타는데 그래서 뭐 어제 이제 태영건설이 하여튼 워크아웃을 신청한 거고요. 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뭐 금방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내내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뭐 공급이 준다고 해서 뭐 당장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은 집값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당장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뭐 하여튼 거래도 잘 안 되고 부진한데 하여튼 공급이 위축된다면 1, 2년 후에는 상승할 거고 그게 이제 좀 가시화되면은 뭐 내년 중에도 상승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은 분양가가 싸고 좋은 게 없습니다. 뭐 하여튼 이번 주에 그 매교역 펠로시드 그 삼성건설이 이제 하여튼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죠. 상당히 주목받는 단지였는데 뭐 경쟁률이 겨우 1대1 넘었습니다. 뭐 하여튼 선방했다고 그 이제 건설사에선 주장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10대1 이하라는 건 굉장히 부진한 거고요. 1대1 겨우 넘었거든요. 또 2순위도 거의 안 들어왔고 그래서 아마 미계약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이미 분양된 거, 2, 3년 전에 분양한 거에 분양권을 사거나 아니면 구축은 뭐 여전히 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구축은 싼 데가 많이 있는데 뭐 가능하면 기왕 살 거 새 집 사는 게 좋죠. 한번 이제 새 집 사면 2, 30년 동안 뭐 큰 문제 없는데 구축은 뭐 중간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은 구축이 훨씬 쌉니다. 뭐 거의 한 신축에 뭐 50%에서 한 70% 수준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구축도 여러 가지가 있죠. 10년 이내 구축도 있고 10년 이내는 뭐 구축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보통 하여튼 그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 또 20년에서 30년 된 아파트 뭐 나름대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괜찮은 거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뭐 구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뭐 20년에서 30년 된 아파트 중에도 이제 괜찮은 아파트들이 꽤 있죠. 물론 이제 신축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하여튼 분양권이나 뭐 분양권도 이제 비싼 데도 있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데도 있는데 비교적 저렴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피를 주는 걸 아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뭐 2억, 3억 주는 거는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 3천 정에서 5천 정도 피를 준다. 이거는 그 피가 아니라 그 동과 향 이런 걸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은 사실은 뭐 좋은 거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또 저층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내가 피를 3천에서 5천 주더라도 좋은 층과 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거는 분양가보다 결코 싸지가 결코 이제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거보다 분양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 3년 전에 분양한 것 중에는 피가 붙어도 분양가 자체가 쌌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분양권이나 이제 구축 중에서 괜찮은 것을 골라 사시면 되지 않냐. 뭐 앞으로 집값 안 오를 텐데 굳이 살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최근의 집값 하락은 그 과거 정권의 그런 규제 때문에 이제 오른 게 많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하여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고
그래서 하락한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라면 이렇게 하락할 이유는 별로 없었는데 상황이 상당히 이제 악재가 겹쳤죠. 그래서 제 생각은 뭐 그 부동산이 그 뭐 꺾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폭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뭐 또 한 1, 2년 후에는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처럼 많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아닌데 그 인구 감소로 인한 그 주택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한국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지방은 좀 있긴 한데 하여튼 그 인구 감소로 인한 그 부동산 수요 감소는 제 생각은 한 2030년 이후에나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당분간 그렇게 수급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뭐 수요가 위축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급도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시장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